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있어 죽은 자의 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이 불가능한 갑질이란 단어가 한동안 퇴출된 줄 알았는데 버젓이 복권되어 뉴스의 중심부를 며칠간 강타하다가 또 다른 뉴스에 밀려 소형 태풍 소멸되듯이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는 머슴이다. 쥐도새도 모르게 조직원을 풀어 손봐주겠다는 폭언과 CCTV가 없는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 가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서울 의동 아파트 경비원이 아직도 창창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5월 10일 새벽 2시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진실 파악과 대책 마련 없이 언론의 관심을 벗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갑질의 죄악을 파헤쳐 봅니다. 지난 4월 21일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때 가해자인 신모 씨가 나타나 돈 받고 일어난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경비원을 관리사무소에 끌고 가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협박했고 관리사무소에서 화해를 조정했지만 경비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 화해는 없다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분풀이를 요구합니다. 신모 씨의 폭행은 4월 27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경비원을 초소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CCTV가 없느냐고 물은 뒤 10분 넘게 폭행을 가했고 이 폭행으로 경비원은 코뼈가 부러져 진단 3주를 받고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신모 씨는 오히려 경비원이 자신을 모욕했고 폭행했다며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카톡으로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 참 남들 얘기로 머슴한테 가슴 맞아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무슨 망신인지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낸 진단서는 교통사고로 전에 받은 것을 위조해 보냈는데 경비원은 2천만 원의 거액 수술비라는 말에 불안과 억울함으로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연하인 막내 동생 같은 가해자로부터 받았을 심적 모욕은 상상만 해도 섬뜩합니다. 거의 사멸화된 머슴이란 단어는 선거 때 정치인들이 구호쯤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봉건 사회에 농가나 혹은 양반의 집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며 품삯을 받으며 일하고 사는 사람을 호칭했는데 천민인 노비와는 달리 양인이 자발적으로 부유한 집에 들어가 임금, 숙식을 제공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을 가리켰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런 의미의 머슴은 이제는 산간 벽촌에서조차 들어볼 수 없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가 머슴이라 부른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의 귀중한 재산과 외부인들의 무단 출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범죄 예방이란 민생 치안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주민들과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나름 정리와 가치를 부여해 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SA는 Joint Security Area, 즉 공동경비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도 비밀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최정예 선발된 군인들을 말하는데 이쯤이면 경비가 머슴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중에는 공직생활을 훌륭히 마치고 봉사와 보람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전달해주는 실내 방송도 절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경비원들도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 입주민의 네이트판 게시물로 전파를 타기 시작한 이번 사건은 잠깐 지나친 뉴스거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못된 갑질 문화가 박멸되어 고 최희석 경비원의 억울한 혼령이 위로받기를 바라오며 40만 사설 경비원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머슴 취급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지나간 사건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삼가 최희석 고인의 명복을 코스모스 메아리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